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2027 기출단백 베이직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 마지막 기출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2027학년도고요. 2028학년도부터는 이제 물리학은 수능에서 치러지지 않고 통합과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하여튼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 해까지 최선을 다해서 리뉴얼된 교재로 강의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단백 베이직과 기출단백 플러스 이렇게 두 권으로 기출문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영상은 기출단백 베이직의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플러스와의 차이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합치면 한 600문항 정도의 기출문제를 품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기본 문항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념 완성의 기출 연습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기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바운드를 넓게 잡으면 1000문항 가량 돼요. 우리랑 관계에 있는 문제들이 수능 역사 30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제들. 근데 물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사실 30년 전 문제 우리가 풀 필요는 없잖아. 20년 전 거 풀 필요 있나요? 진짜 바운드를 넓혀도 한 10년. 그죠? 10년 이내. 10년 이내. 근데 대부분 이제 최근 5년 동안이 중요하죠. 우리 교육 과정이 이제 한 7년가량 되는데,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전 과정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도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고, 우리 교육 과정이랑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한 1000문항가량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개념 완성의 일부 기본 문항, 그리고 기출단백 베이직의 중급에서 중상급, 그리고 기출단백 플러스의 중상급에서 최상급까지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이 기출단백 베이직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 왜 중요한데? 기출문제 왜 중요해?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해? 당연히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는, 수능을 볼 건데 그 수능 기출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그 기출문제들이 아니라 예상문제들만으로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수능에서 사용하는 평가원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숙달해야 돼요. 그쵸? 익숙한 사람도 있죠.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쵸? 예, 근데 재학생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학교 시험 문제랑은 어투가 다르고, 그쵸? 예, 그리고 의도하는 바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평가원의 언어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평가원이 원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숙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평가원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필수 개념과 유형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평가원에서 원하는 논리들을 습득하고, 물리학에서 수능에서 원하는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출제되면 이렇게 풀어라. 그쵸? 예, 행동 영역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행동 강령이다.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개념과 스킬의 적용 훈련하기에 좋은 문제집이지. 왜? 우리가 볼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로, 기출문제로 개념 공부하면서 개념들이나 스킬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 더없이 좋은 문제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학습이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작은 기출문제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실전 모의고사, 실전 엔제학습을 위한 시발점, 그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들, 그리고 교육청까지가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해요. 교육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오케이? 요 세 개를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보는 게 서울시랑 경기도랑 인천시 세 개 거를 전국 단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3월달, 그리고 4월달, 4월 또는 5월, 그렇죠? 3월 또는 5월, 예전에 4월이었는데 5월 초로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3월, 5월, 6평, 그리고 7월 학평, 그다음에 9평, 10월 학평. 이게 이제 기출 문제들이지. 그 수능까지. 걔들을 풀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넘어가기 위한 그 기본 단계, 문제풀이의 기본 단계가 바로 이 기출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출의 중요도는 잘 알 거예요. 기출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상반기 때 집중해서 활용하는 게 맞아. 하반기 때는 예상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 EBS 반영되고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랑 또 상이하잖아. 그쵸? EBS 반영된 게 나오는데 EBS 문제랑 기출이랑 결합된 것들은 EBS 반영됐다고 보기도 힘들단 말이야. 너희들이 생소하게 느끼지도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새로운 예상문제, 상반기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시기별 기출학습법을 좀 말씀드리면 1에서 3월은 기본 확립,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개념 공부하는 단계죠. 이때 문제풀이를 할 때 기존의 베이직을, 여기에 개념형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난도, 중급 난이도 정도의 추론형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감을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한번 쫙 풀어주면 되고, 현역들은 개념 학습한 것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개념서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해.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베이직을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과 병행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기억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너희들이 경험으로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개념서에 있는 문제를 풀고 여기까지 풀이를 해줘야 최소한의 문제풀이가, 개념할 때 문제풀이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더 풀면 좋겠지만 더 풀기는 좀 또 시간이 또 부족할 수가 있고, 뭐 현장 강의 같은 것들을 들으면 이제 추가 문제들을 제공하긴 합니다만, 예상 문제들로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사실 충분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4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우리가 개념이 완료가 되고, 일반적으로 상위권 1, 2등급 맞는 애들은 3월까지 개념과 기본 기출에 집중을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커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그 수강 시간을 집계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설문지처럼, 설문 결과처럼 쫙 통계치를 준 적이 있는데, 수능에서 1, 2등급 맞는 애들은 4월부터 문풀량이 증가를 하거든? 근데 애들이 1월부터 문풀량이 개념보다 많게 하려는 애들이 있어. 통계적으로 안 맞는다고. 알겠죠? 통계는 진짜 무서운 거야. 1, 2등급 맞는 친구들은 3월까지는 개념 학습에 집중한다고. 문제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문풀보다 개념 학습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문풀이 개념 학습량을 넘어가는 건 물리는 4월부터야. 알겠죠? 그래서 4월부터 저는 특강 특강이라는 킬러 유형 분석 강좌가 있으니까 그때 기존의 플러스를 같이 진행을 하면 돼. 재수생들은 이거 한 다음에 빨리 이거로 넘어가. 알겠지? 근데 재학생들은 이 단계를 잘 맞추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킬러 연습할 때 기존의 플러스를 함께 푸는 거지. 1회 독을 하고 6월까지. 그 다음에 여름학기랑 이제 파이널, 이제 2학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여름학기 때 얘를 한 번 더 풀어. 기존의 플러스 같은 경우는 베이직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프레임워크와 풋워크로 나뉘고요. 얘는 챌린지 플러스하고 그리고 뒤쪽에 그 추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딥러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챌린지 플러스를 1회 독을 더 해줘. 알겠죠? 2회도. 그래서 7월, 8월 달 여름 기간에 기존의 플러스를 한 번 더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들은 끝내면 돼. 기본 기출은 한 번만 보면 돼. 두 번, 세 번 보면 뭐 좋다라는 거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야. 걔들이 두 번, 세 번 볼 필요가 있어. 기본 문제들은 개념에도 한 번 있고 기부출의 베이직에도 있으니까 한 번 풀고 끝내고 얘들을 2회독할 수 있도록. 완전 다 2회독하면 좋아. 근데 그렇게 못한다면 앞부분에 있는 챌린지 플러스 문제들만 2회독을 해주시면 돼.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출 베이직이지. 베이직.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가긴 힘들잖아. 파이널 때는 기출보다는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 파이널 때는 실무 위주로 공부해 나가고 전문항 얘네독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알겠죠? 수능이 임박했는데 또 기출을 풀고 있어? 안 돼, 안 돼. 최근 스타일이 그게 아니야. EBS가 반영돼 있잖아. 기출은 EBS 새로 나온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반영이 되는 건데 걔들이 과거 기출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약점 단원이나 약점 주제들을 선별적으로 기출 문제들 찍어 놓은 것만 푸는 건 좋아. 알겠지? 근데 전체를 다 푸는 건 좋지 않다. 대신 조심할 게 있어. 올해 이제 실시되는 거 있잖아. 그치? 당해년도 너희들 수능 보는 해에 기출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야. 3월 학평, 5월 학평, 6평, 새로운 9평 얘들이 기출 문제집에 있어 없어? 없지. 걔들은 파이널 때 꼭 다시 풀어봐야 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도 돼. 유사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집에 안 들어간다. 알겠죠? 어떤 시중의 기출 문제도 그 해에 실시된 게 어떻게 들어가요? 그해 새로운 기출 문제가 연말에 다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물론 최종 점검이라는 책에 넣어드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기출의 베이직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강의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네. 전범위 개념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반드시
중난도, 중급 수준의 추론형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개념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역학 문제가 뭐 개념만 있는 문제가 어딨어. 그쵸? 기본 문제들도 다 추론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 전자기 3대장도 마찬가지. 전기력, 자기장, 전자기 유도도. 전체 315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중하에서 중급 문항인데 중상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완전 다 쉬운 것만 몰빵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물할체 개념 완성이랑 병행학습을 해서 시너지를 높여줘라. 개념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줘. 재수생들은 압축 개념 같은 거 공부할 수 있거든. 그치? 예, 물론 뭐 풀버전으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개념 완성을 일단 시작은 기출300 베이직으로 쫙 풀고 시작하는 거야. 안 그럼 나중에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한데 기출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건가요? 이제 풀어야 되나요? 막 6월, 7월 달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뭐 그때 시작하더라도 기출300 베이직으로 빨리 감을 끌어올리고 플러스 그리고 예상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책은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프라임워크, 틀 잡기, 풋워크, 연습하기, 훈련하는 거. 그래서 단원별 대표 문항들이 있어. 이 강의에서는 이 113문항만 풀이를 합니다. 알겠죠? 얘들은 여러분들 복습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기출이지만 복습하는 문항으로 얘들과 유사 문항, 기출문제 유사 문제가 되게 많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계속 반복할 거 아니야. 주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걔들을 잘 선별해서 얘들이 난이도가 좀 있고 대표 문항입니다. 얘들만 강의에서 풀이가 진행이 돼 새롭게 모두 촬영이 됩니다. 알겠죠? 2027학년도를 위해서 신규 기출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새롭게 구성되어 있어. 과거 옛날 것도 또 빼고 이렇게 밀어내기 하고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된 게 강민웅의 기출300 베이직이 되겠어요. 자, 50분 기준 한 10강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길게 진행되지 않아요. 알겠죠?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 한 12강 정도. 그래서 앞에 있는 프레임워크 문제들을 충실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설명을 하면서 꼼꼼하게 풀어갈 거야. 그래서 강의 그 113문제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강의를 꼭 봐. 나머지는 풀고 해설 보고 안 되는 걸 Q&A 게시판에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 문제풀이 물리 공부할 때 초반에 기출문제 풀 때 혼자서 푸는 애들이 있어. 한 번도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안 보는 거야. 그거는 이제 풀이가 말도 안 되는 풀이로 넘어간다. 니들이 어처구니 없는 풀이를 만들어내. 중학생처럼 공부하면 안 돼. 물리는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면서 채워나가야 돼. 그 다음에 스스로 푸는 과정으로 넘어가야지 하나도 문제풀이 안 보고 혼자서 하면 말도 안 돼.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워크만 딱 문제를 풀고 구분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챌린지 플러스도 마찬가지 100문항 정도는 기출300 플러스도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으로 100문항, 200문항 이런 식으로 딱 나눠놔서 100문항은 강의를 봐라. 이런 식으로 책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많이 고민을 해서 책 구성을 했어요. 자, 프레임워크 문제 풀이만 진행을 하고요. 문항별 문제에서 필요한 정말 핵심적인 원리들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기초 개념 설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리 설명하고 문제 풀이하고 원리 설명하고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물론 순수 개념이라고 한다면 리뷰를 잠깐 하고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알겠죠? 자, 학습법 개념 완성과 병행 학습을 해주시고요. 개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재수생들은 압축 개념을 한번 쫙 보면서 압축 개념이 한 2월, 3월 정도에 오픈이 될 거야. 작년 거 봐도 돼. 작년 게 열려 있으니까 재수생들은 작년 압축 개념 같은 거 쭉 본 다음에 기출300 베이직 푸셔도 돼. 근데 개념을 패스하지 마. 완전 패스해버리면 안 돼. 2년 전에 공부한 개념을 가지고 수능 준비하면 안 되잖아. 올해 수능을 다시 할 거면 올해 개념 공부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압축 개념이 있잖아. 좀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하면 작년 버전으로 보면 돼. 책 없이 봐도 돼. 알겠죠? 압축 개념은 거기서 보는 것도 손으로 정리하면서 쭉 보란 말이야. 알겠지? 예, 책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 올해 책으로 보든 작년 책으로 보든 약간의 도구 정리가 좀 달라져 있긴 하지만 압축 개념으로 개념만 딱 보기에는 책이 작년 버전, 올해 버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자, 개념 완성, 필기노트 같이 있으니까 그걸 복습하시면서 문제풀이 해주시고 프레임워크 강의는 반드시 강의를 수강한다. 100문제 보라고 찍은 거야. 알겠죠? 예. 찾아서 보지 말고 그냥 다 봐. 내가 푸는 방법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하나하나 더 효율적인 방법. 너희 잘 푸는 문제지만 강사가 더 잘 푸는 문제들이 더 많을 거예요. 걔들을 찾아가지고 걔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풋워크 문제들로 연습하시고 프레임워크, 풋워크 복습한 다음에
두 개를 구분해 놨지만 자신의 약점 문제는 다를 수 있잖아. 너희들이 풀면서 이건 내가 약하다.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말고 약한 문제를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풀어오면 가장 베스트지. 1회 동만 하라고는 했지만 약점 문제들은 풀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 주 정도만 다시 틀렸던 것들 내가 체크해 놓은 것들 다시 한번 풀고 마무리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체크 문항들은 다시 강의를 수강하거나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 알겠지? Q&A 게시판, 메가스터디에 있는 Q&A 게시판 월화수목금토일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 올리시면 다음날 오전 중에는 대부분 답변이 되어 있다. 주말에만 약간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예. 자, 기존의 베이직 올해 그 문제풀이의 시작이니까 저도 더더욱 신경 써서 새로운 버전으로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잘 마무리, 시작도 잘 하고 그 마무리도 잘 해가지고 올해 합격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 시작은 개념 완성과 물화일체 개념 완성과 기출산백 베이직으로 시작해보자. 알겠지?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